네, ITQ 엑셀 함수 중 빈도가 높은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예제 파일과 함수 예제 파일과 자, 문제지는 블로그에 올려놓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작업 1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눌러보시면 제 1작업에 나오는 함수들을 하나씩 풀어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판매 순입니다.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 자 그래서 랭크 함수를 사용하실 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와 그 다음에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 if 함수에서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1등부터 3등까지라고 하는 조건은 3 이하로 우리가 식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나올 때는 순서대로 중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i 5셀에 놓고 수식 기호를 입력하고 먼저 if 함수를 열고요.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fx 함수 상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랭크 함수가 있고요. 자, 랭크.eq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 함수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 안에다가 사용하실 때 함수 이름 뒤에 반드시 가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 그 함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함수 상자로 바뀝니다. 첫 번째 넘버는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기준 필드가 판매 수량입니다. 그럼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기준 셀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그 기준 셀부터 그대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절대번지를 지정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판매 수량의 각각의 등수를 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체 범위는 절대번지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오더 칸이 바로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은 0, 오름차순은 1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수를 구하고 나서 다시 수식 입력줄의 if 함수로 들어가서 3등까지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끝에다가 3 이하라고 써주시는 거죠. 1, 2, 3등에 해당되는 경우만 등수를 계산해라. 자, 그러면 이 등수 계산한 함수가 반복되기 때문에요. 자, 이 랭크 함수를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그 두 번째 true 값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을 때는 등수를 그대로 계산해서 표시를 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쌍따옴표 두 개를 붙여서 입력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식을 자동 채우실 때는 반드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송 기간은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를 중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choose 함수와 자, 그리고 fx를 눌러서 첫 번째 write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자, write 함수 쓰시고 반드시 가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수식줄에서 write 함수를 클릭을 하고 나면 대화 상자가 바뀌죠. 자, 그러면 상품 코드 첫 번째 기준 셀이죠. B5셀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글자 한 개를 의미하니까 개수 한 개 써주시면 숫자가 나오더라도 얘는 문자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추주 함수로 돌아가면 얘가 1인지 2인지 물어볼 필요가 여기는 없습니다. 추주 함수는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if 함수라면 같다 하고 1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추주 함수의 경우는 그냥 write 함수만 계산하시고 순서대로 문제에서 말하는 1이면 2일 이내라고 써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3일 이내. 자, 그리고 항목을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는데
쌍따옴표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쓰신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 해당되는 결과값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문제지만 추주로 나올 수도 있고 if로도 우리가 해결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점. 네, 다음 3번 문제 보드 판매 수량의 합계가 되겠는데요. 자,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dsum뿐만 아니라 daverage, dcount 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이 위에 입력되어 있는 B4에서부터 전체 J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자, 우리가 함수 계산하지 않은 H12까지를 범위를 잡으셔도 되는데, 정답 파일에는 지금 B4에서 H12까지로 범위를 잡은 이유는 판매 순위와 배송 기간이 계산되지 않았을 때를 감안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상품 코드에서 적립률까지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B4에서부터 H12까지로 범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판매 수량은 B4에서부터 항목의 위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필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써주시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은 G4를 누르셔도 답이고요. 직접 판매 수량 단위계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의 위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데이터 범위도 B4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나, 이 함수, 판매 순위와 배송 기간을 계산하기 이전 단계인 범위 B4에서 H12로 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치에서부터 항목에 해당되는 위치, 왼쪽부터 1부터 해서 6번이라는 필드의 위치로 숫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 입력한 테이블 안에서 조건을 선택하실 때 분류가 보드인, 반드시 항목을 포함한 D4에서 D15, 죄송합니다. D4에서 D5로 범위를 잡으시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숫자의 경우 이 판매 수량의 서식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죠. 네 번째 문제는 countIF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countIF 외에 sumIF, countIF, averageIF 등과 같은 함수가 나왔을 경우에 자, 이 함수도 사용법에 range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범위죠. 우리가 센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센서가 들어있는 범위가 자, range가 D5에서부터 D12까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은 센서라고 직접 쓰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풀다 보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 대신에 센서가 입력되어 있는 D6을 눌러도 되냐라고 했을 때 됩니다만 countIF, sumIF 함수 쓰실 때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다가 해당되는 조건을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연산자 그리고 표시해야 되는 개를 입력을 쌍따옴표 안에다 쓰시고 계산을 완료할 때 이거는 이제 문자가 됩니다. 이렇게 AND 연산자가 연결될 때는 문자 값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의 최대 판매액을 구하시는 게 max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겠지만 자, max 함수가 아니라 large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었을 때는 자, large 함수의 경우는 범위 설정은 다 같습니다. 자, 판매 범위 들어가는 건 같습니다. 판매 금액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으로 뜨겠죠. 자, 그리고 large나 small의 경우는 최대, 최소의 경우는 K 값을 1로 씁니다. 몇 번째로 라는 개념인데 최대로 크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1 쓰시면 되겠고요.
역시 쉼표 스타일 적용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VLOOKUP 함수 사용을 합니다. 자, VLOOKUP 함수 자,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VLOOKUP은 무조건 자, 왼쪽에 있는 H14, 즉 유효성 검사로 작업한 이 H14가 되겠고, 그 H14가 상품명일 때는 두 번째 칸은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으신다. 이렇게 범위를 잡는데 이 역시도 H12까지 범위 잡으시는 걸로 정의 내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J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즉 적립률까지 우리가 입력을 하셨으니까 자, 여기까지를 범위로 잡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지금 상품명에서부터 필드의 위치를 보게 되면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있냐면 5번째 있겠죠. 그래서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판매 수량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일 경우에는 4라고 쓰셔야겠네요. 네 번째 열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있는 열 위치는 상품명에서부터 네 번째 열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할 땐 0, 비슷하게 일치할 땐 2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좀 예상치 않은 함수들이 간혹 나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함수들은 어느 회차든 반드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제1작업 2 그리고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시 choose하고 write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문제 푸신 거랑 같기 때문에요. 제가 문제 푸시는 순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마지막 상품 코드 마지막 자, write 함수를 여기서 쓰셔야 된다고 했고요. 상품 코드의 오른쪽에서 끝에 있는 것이 끝에 있는 글자 하나가 자 write 함수 썼고요. 직접 썼습니다. 여기서 추출된 글자가 순서대로 1일 때는 충청,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으로 내려올 땐 키보드에서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저처럼 지금 확인을 눌러버리셨다면 이 수식력줄에서 FX를 다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 그리고 전라까지 쓰시는데 지금 쌍따옴표를 기본적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 쓰시고 다음 칸으로 내려올 때는 탭키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 빈 칸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핸들로 끌어내리실 때 마지막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if rank 함수 사용합니다. 자, if rank 다시 뭐 복습의 개념이 되겠네요. 자, if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f 함수 안에 rank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직접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쓰실 때는 가로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rank 함수, 자, rank 함수 제가 함수 이름을 잘못 썼네요. 이 Q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랭크 함수의 첫 번째 넘버 칸에는 지금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 판매 수량 전체 범위 자, 항상 기준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 경우에 두 번째 칸은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주신다는 것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이 범위에 앞뒤로 다 절대 번지가 붙어 있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0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if 함수로 돌아가서 식을 1등부터 3등까지 라고 하면은 3 이하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맞으면 자, 랭크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랭크 함수를 위에서 한번 쓰신 거를 복사를 하시면 좋다. 자, 요 랭크 함수를 잘 복사하셔서 두 번째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때 지금 가로가 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가로까지 다 복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쌍따옴표 두 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고 자, 핸들로 끌어주시고 자,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count if 함수 사용을 하는데요. count if와 and 함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D5에서 D12가 되겠고, 자,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뒤에다 개를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수식 입력줄에 and와 그 다음에 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값이니까 가운데 정렬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수산물의 판매 합계가 나오죠. 자, 이 함수가 sum if 말고도 dsum으로도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dsum으로도 풀어보고 sum if로도 풀어보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자, sum if로 해결할 때는 수산물 찾을 수 있는 범위가 D5에서 D10이죠. 자, 이 범위에서 자, 조건을 쓰시라고 했을 때 쌍따옴표 안에다가 수산물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수산물을 찾아서 뭘 더할 건데 판매 수량 범위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 범위를 자, 이렇게 지정해서 풀어주시고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뒷섬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뒷섬으로 해결해라 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B4에서 H12까지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판매 수량이니까, 자, 판매 수량이 첫 번째 필드부터 몇 번째 있느냐, 6번째 필드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을 때 구분이 수산물인 경우를 여기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니라 여기가 D4에서 D5라고 범위를 잡을 때는 농산물이 아니라 여기가 수산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는 요 조건값이 수산물이 나와 있을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구분과 수산물을 범위를 지정하시면 이거는 결과값이 틀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뒷섬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구분이 농산물이거나 상품명이 녹차 현미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뒷섬으로 해결할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몇 번이죠? 예, 이 그 최다 상품평 단위권이라는 요 숫자 중에 최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 범위가 H5에서부터 12가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면, 자, 수식 기호 쓰시고 맥스 가로 열고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이 상품평이라고 쓰셔도 예, 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상품평이라고 쓰지 않고 범위 H5에서부터 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상품평이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VLOOKUP은 자, 그냥 제가 푸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VLOOKUP FX 눌러서 H14 셀이 되겠고요. 자, 평에서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끝까지 가셔도 되고 H12까지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상품 수량이죠. 그러면 상품명에서부터 판매 수량은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값을 찾으시려면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품명에 따라서 판매 수량을 구할 때 어떻게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만 정확히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들의 함수가 거의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제1작업 3에 보시게 되면 결제 방법이 추주함수하고 미드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추주함수를 사용을 하시거나
if 함수를 사용할 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주로 left, right, mid 함수를 많이 중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hoose 함수 안에 첫 번째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mid는 이 코드 B5셀에 있는 코드 값, 자, 여기 텍스트 값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B5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B5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글자 하나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타트 넘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번째에서 시작하는 글자 한 개라는 의미로 문제 미드 함수를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 따라서 써 주실 때 카드 현금, 자, 제가 카드라고 쓰고, 자,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붙는데요. 자,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여가면서 입력하시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칸으로 내려갈 때만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고, 잘못 누르셨을 때는 확인이 눌러졌거나 엔터를 쳤을 때는 다시 한번 FX를 눌러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또 우리가 if라는 함수로 풀게 되면은, 자, 잠깐만 보시면은 좀 if 함수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mid 함수 똑같이 씁니다. 자, mid 함수 사용을 하실 때 두 번째에서 글자 하나가 라고 우리가 mid 함수에서 지금 그대로 쓰고, 그 다음 if 함수로 돌아가서 여기서, 자, 물어볼 때 1이면 이라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자, 요렇게 물어봐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쌍따옴표 안에다 1을 써줘야 되는 이유는 물어볼 때 이 값의 결과값이 1이라 하더라도 문자값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물어보시고, 1이면 예를 들어서 카드라고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빈공백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쌍따옴표 두 개를 입력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2면 그 다음에 나머지 3이면 이라고 물어볼 때는 이 미드 함수를 요거를 다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이 식을 마지막 세 번째 칸에 if 함수를 다시 한번 열어 주실 때 if로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죠. 이면이라고, 이 결과값이 2일 때라고 하면, 자, 이 세 번째 칸에서 if 함수를 다시 쓰시고 수식 입력줄로 가서 이 첫 번째 칸에다가 mid 함수를 다시 쓰는 겁니다. 아까 복사를 해두셨으니까, 자, 여기다가 1을 지우고 2라고 쓰시면, 아까 1은 카드 값을 처리했기 때문에 2면 문제가 현금이죠. 그리고 3은 물어볼 필요 없이, 자, 2면 현금이고, 그리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나머지의 경우는 쿠폰으로 처리를 하겠다. 똑같은 문제가 choose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if 함수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냥 얘만 눌러주시면 돼요. 얘만 눌러주시고 핸들로 끌어주게 되면 결과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choose와 mid로 해결할 때와 choose if와 mid를 이용할 때가 조금 방법이 다르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함수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나와서 시간이 남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sum product라는 함수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product를 이용해서 수강 인원과 수강료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을 때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찾아서 똑같이 이렇게 fx를 누르시면,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array라는 부분에 가셔서, 자, 지금
여기요. 수강 인원. 자, 그리고 수강 인원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 자, 두 번째는 수강 인원, 수강료를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강 인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강료 전체 이용해서 범위를 잡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 수강료 인원과 수강료 전체를 곱해서 더한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sum product라는 함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처음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sum product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죠. sum product를 이용해서 수강 인원과 수강료를 계산해라. 수강 인원과 수강료의 합계를 sum product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sum product 함수도 좀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dcount,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문제에서 안 달아보셨던 dcount a라는 함수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dcount는 조건에 맞는 셀들의 개수를 세주는데 d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범위고 dcount a는 문자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과제빵이 몇 개인지 찾고자 할 경우에는 문자 값이기 때문에 d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쓰시는 방법은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는 B4에서부터 H12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필드라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분류가 제빵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dsum, daverage, 그 다음에 dcount a까지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dcount a라는 함수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라운드 함수의 경우는 자, 우리가 결과값이 자, 제과제빵의 수강료 합계가 dsum을 이용하는 함수니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um을 눌러서 전체 h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를 계산해야 되니까 수강료가 몇 번째 필드에 있느냐, 7번째 필드에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분류가 제과제빵인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 이 결과값이 지금 정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1000원 단위로 지금 되어 있네요. 1000원 단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0원 단위로 또는 10원 단위로 또는 만원 단위로 표시를 해라 라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요거를 좀 제가 좀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숫자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를 1000원 단위로 표시해라 라고 했을 때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라운드라는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해라. 그럼 이 라운드 함수를 우리가 반올림 함수라고 하는데요. 반올림에서 정수부로 표시할 때와 소수부를 표시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결과값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값 라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자, 여기에 입력한 이 숫자를 우리가 자, 여기 fx 눌러볼게요. 자, fx 여기서 첫 번째 넘버는 요 제과제빵에서 계산한 이 결과값을 두 번째 칸에다가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로 표시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1000원 단위로 하면 또 보통 뒤에 동그라미가 3개 붙죠? 그럼 마이너스 3이고 100원 단위로 표시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10원 단위로 표시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소수점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를 1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2로 표시하는데 대부분 이게 정수값이기 때문에 이 넘 디지트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제가 임의대로 수강료를 고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라운드와 dsum을 이용해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 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운드 함수 안에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자, dsum을 사용해서 아까 사용하셨던 전체 범위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전체 범위를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일곱 번째 수강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은 분류가 제과제빵. 여기까지가 뒷섬인데, 다시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서, 자,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좀 제가 범위가 잘못됐네요. 요거. 자, 요렇게 놓고요. 마지막 라운드 함수에서 자, 넘 디지트를 100원 단위로 해라. 그럼 마이너스 2, 1000원 단위로 해라.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넘 디지트 값을 쓰시고 예,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요런 결과 값을 표시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예, 잘 나오는 함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제에서 드린 요 함수만이라도 정확히 반복해서 풀어보다 보시면 좀 문제의 예가 내용이 바뀌어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좀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함수들을 조금 몇 개 더 살펴보셨습니다. 반복해서 돌려서 꼭 풀지 않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